지금 미국 명문대학가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출신의 젊은 엘리트들이 앞다투어 한국행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 아이비리그 졸업생들이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꿈을 포기하고 한국 기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 경험이 미국에서의 5년보다 가치 있다. 마이너스 이 말이 미국 최고 대학들의 커리어 센터에서 공공연히 돌고 있는 현실. 구글, 아마존, 골드만삭스까지 미국 최고 기업들이 우수 인재들의 한국행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진짜 혁신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미국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늘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의 명문 투자은행을 뒤로한 채 한국으로 온 한 여성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왜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을까요?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출신의 에밀리 윌리엄스입니다. 27살 금융 애널리스트로 월스트리트의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경영대학원까지 마친 후 뉴욕 금융가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죠. 부모님은 모두 의사였고 저는 미국 최고의 사립학교에서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뉴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미슐랭 레스토랑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당연한 자부심이었죠.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그저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후발주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투자은행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의 유능한 분석가들이 한국 금융기관으로 이직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심지어 한국 금융권에서 1년 일하는 경험이 월스트리트에서 3년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도 안 되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미국보다 나을 게 뭐가 있지? 한국하면 삼성과 현대, 그리고 K-팝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뉴욕 사무실에서는 아시아를 얘기할 때 주로 일본이나 중국, 싱가포르만 언급됐어요. 한국은 그다지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은 있지만 금융이나 비즈니스 환경은 미국만 못할 거야.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고 회사 동료들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뉴욕이야말로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갑자기 우리 회사에서 서울지사에 1년간 파견 근무할 직원을 찾는다는 공고가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호기심에 회사 인트라넷에서 이전 파견자들의 후기를 찾아봤죠. 놀랍게도 모두가 극찬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미국을 몇 년은 앞서가고 있음. 기술과 금융의 융합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름.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돌아와서도 엄청난 경쟁력이 됨. 의심하면서도 저는 커리어에 새로운 경험을 추가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어요. 어차피 1년 후에는 월스트리트로 돌아올 테고 이력서에 국제 경험 한 줄 추가하는 셈이지라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예상치 않게 저는 선발되었고 2달 후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입국 심사가 단 3분 만에 끝났다니까요. JFK 공항에서는 최소 90분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공항은 말 그대로 박물관처럼 깨끗했고 심지어 화장실은 호텔급이었어요. 제가 뉴욕 JFK 공항에서 본 화장실은 청소가 제대로 안 된 지저분한 곳이었어요. 휴지는 바닥에 흩어져 있고 세면대는 물이 고여 있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어요. 화장실마다 청소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었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 화장실이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한국인 동료 제시카의 추천으로 택시 대신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는데 이건 완전히 딴 세상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지연, 고장, 노숙자, 쥐, 악취로 악명 높은데 서울 지하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확했어요. 신기한 건 모든 객차에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거였죠. 지하철 안에서 넷플릭스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에 들어가는 순간 통신이 끊기는 게 당연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체크인 과정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객실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죠. 뉴욕의 비싼 호텔조차 이런 시스템은 없었어요. 와이파이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 방 안의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 그리고 처음으로 혹시 미국이 생각보다 앞서 있지 않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금융중심가 여의도에 있는 회사로 첫 출근을 했어요. 63빌딩 근처의 초고층 빌딩이었는데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미래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생체인식 출입 시스템은 기본이고 로비의 대형 디지털 월에는 실시간 금융 데이터가 흘러넘쳤어요. 한국인 파트너인 제시카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에밀리 환영해요. 이제부터 우리 팀의 일원이네요. 제시카는 미국 억양의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외국인 동료들이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죠. 사무실 내부는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개방형 공간, 휴식구역, 카페테리아. 그런데 월스트리트 금융사보다 더 첨단이었죠. 카페테리아에는 바리스타가 상주에서 무료로 고급 커피를 제공했고 간식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다 무료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당연하죠.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야 생산성도 올라가니까요. 제시카의 대답이었어요. 제자리로 안내받았는데 책상이 아니라 첨단 워크스테이션이었어요. 인체공학적 의자, 조절 가능한 스탠딩 데스크, 트리플 모니터 시스템. 월스트리트에서는 시니어 매니저급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환경이었죠. 더 놀라운 건 회의 문화였어요. 뉴욕에서는 회의가 항상 길어지고 결론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회의가 30분을 넘기지 않았고 명확한 결론과 액션 아이템이 정해졌습니다. 회의실에는 AI 비서가 대화를 기록하고 요약해주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 한 번 놀랐어요. 회사 구내식당의 음식 퀄리티가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 수준이었거든요. 다양한 메뉴, 신선한 재료, 건강식. 그리고 이 모든 게 무료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점심 한 끼에 $20는 기본으로 썼는데 말이죠. 업무 방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상명하달식 구조가 강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레벨의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고 실제로 그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신입이었음에도 중요한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되었고 제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었어요. 퇴근 시간에 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밤 9시, 10시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저녁 6시가 되자 팀장님이 먼저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봐요. 라고 말하며 퇴근했어요. 제시카에게 물었죠. 한국은 야근 문화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다른가 봐요?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한국 기업들은 워라밸을 중시해요. 짧은 시간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첫날 퇴근 후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월스트리트의 직장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혁신적이고 더 직원 친화적이었죠. 왜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일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갑자기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뉴욕에서라면 의사를 만나기 위해 최소 일주일은 예약 대기를 해야 했고 응급실에 가면 6시간은 기다려야 했죠. 게다가 보험이 있더라도 본인 부담금으로 $150 이상은 기본으로 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병원 가기가 두려웠는데 제시카의 도움으로 회사 근처 대형 병원에 갔더니 놀랍게도 15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고 진료비는 3만 원 약 $25였어요.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는 과정도 놀라웠어요. 디지털 시스템으로 처방전이 자동 전송되어 약국에 도착하자마자 약을 받을 수 있었죠. 약값도 1만 원 약 $8 정도였고요. 뉴욕에서는 같은 약이 $50는 넘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싼 걸까? 처음으로 저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직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출근했는데 제시카와 팀원들이 제게 보온병에 담긴 수정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에밀리, 한국에서는 감기에 이거 마시면 좋아요. 꿀과 계피, 진저가 들어있어서 목이 아플 때 최고예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걸 나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뉴욕에서는 동료가 아파도 대부분 자기 일에만 신경 썼거든요. 심지어 오래같이 일한 동료들도 빨리 나으라는 말 한마디 정도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제시카뿐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제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팀장님은 오늘은 일찍 퇴근해도 괜찮아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을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닌 살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동료애와 인간적인 배려가 넘치는 문화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저는 한국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저를 주말 활동에 초대했거든요. 처음에는 직장 동료와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게 어색할 것 같았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직장과 사생활을 철저히 분리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호기심에 초대를 받아들였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는데 제가 음료수 한 병만 가져갔는데 비에 제시카와 한국 친구들은 김밥, 치킨, 과일, 맥주 등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 없었는데 제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죠. 제시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에밀리. 한국에서는 함께 나눠 먹는 게 즐거움의 일부예요. 다음에는 에밀리가 미국 음식을 가져와 주세요. 저는 그 말에 감동했어요. 뉴욕에서는 각자 자기 것만 먹고 비용도 센트 단위까지 정확히 나누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공유했거든요. 나눔의 문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한강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뉴욕과 서울의 차이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뉴욕도 아름다운 도시지만 서울은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저녁에는 노래방에 갔는데 이건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뉴욕에서는 퇴근 후 바에서 술 마시는 게 일반적인데 노래방 문화는 훨씬 더 건전하고 재미있었죠.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노래를 부르기 꺼려했지만 제시카와 친구들이 계속 격려해 주었어요. 에밀리, 노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즐기는 게 중요해요. 결국 저도 용기를 내어 비욘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음정은 엉망이었지만 모두가 환호해 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밤늦게까지 웃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의 장점은 더욱 분명해졌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치안의 안정성, 심야 시간에도 여성 혼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발달된 배달, 문화, 24시간 편의점, 빠른 인터넷. 모든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죠. 주말에는 제시카의 가족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해 진정한 한국 가정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음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고 그들의 따뜻한 환대는 제가 미국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점점 편안해지면서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내가 뉴욕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포기해야 하나? 그 생각만으로도 우울해졌습니다. 어느덧 1년의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뉴욕 본사에서는 제가 돌아갈 날짜를 확정하라는 이메일을 보내왔고 그 이메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마지막 주 월요일 저는 팀장님께 면담을 요청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가능하다면 여기 서울지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사실 우리도 에밀리 씨가 계속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뉴욕 본사에 공식적으로 서울지사 발령 연장을 요청했고 다행히 승인되었어요. 이 소식을 제시카와 팀원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제시카는 저를 꼭 안아주며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다니 라고 말했죠.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부모님께 이 결정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화상통화로 설명드렸을 때 두 분은 처음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뉴욕에서 네 커리어가 잘 풀리고 있었잖니. 왜 그렇게 먼 나라에 남고 싶은 거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빠, 제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예요. 일과 삶의 균형도 좋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제 커리어에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멀리 살면 우리가 널 얼마나 보겠니? 걱정 마세요, 엄마. 자주 미국에 방문할게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한국에 오셔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분명 저처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결국 부모님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강남에 아파트를 구하고 주말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죠. 회사에서는 미국과 한국 시장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미국에 소개하고 미국 투자자들을 한국 스타트업과 연결해주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죠. 제 커리어는 오히려 한국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음식, 문화, 생활 방식에 완전히 적응했죠. 더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항상 가지고 있던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뉴욕에서는 항상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할까봐 초조했는데 한국에서는 진정한 삶의 균형과 행복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뉴욕 본사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위해 3개월간 출장을 제안했어요. 한국의 핀테크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프로젝트였죠.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고 3개월 후 오랜만에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반대의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뉴욕의 지하철은 여전히 더럽고 소음이 심했으며 거리는 쓰레기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바빴죠. 식당에서는 서비스가 느리고 불친절했고 인터넷은 한국에 비해 턱없이 느렸어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많은 미국 동료들이 제게 한국 생활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어?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고? 한국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편리해? 병원비가 정말 그렇게 저렴하다고?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제게 한국 취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에밀리, 나도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 너처럼 지원해보고 싶어. 3개월의 뉴욕 출장이 끝나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집에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제게 진정한 고향이 되어 있었어요. 제시카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고 뉴욕은 어땠어요? 미국이 그리웠어요? 라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이 더 그리웠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진짜 집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에서 치맥 파티를 했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을 알지 못했을 거야.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앞으로도 여러 도전이 있겠지만 저는 이미 한국을 제 진정한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저처럼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한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나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제가 한국의 더 많은 곳을 경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시스템을 경험해보세요.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